괜찮아요. 저는 집이 가까워서요. 한겨울밤 을지로 지하철역에서 가난한 여대생 지훈이 떨고 있는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일한 패딩을 벗어주었습니다. 자신도 고시원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며칠 후 지훈이 면접을 본 정은테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지훈의 선행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늦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명동의 작은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김지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름 냄새에 찌든 유니폼을 벗고 나서도 몸의 뱃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죠. 오늘도 8시간 내내 서서 일했어요. 발이 아파서 걸음걸이도 어색했습니다. 지훈의 손에는 사장이 준 남은 치킨 한 마리가 들려 있었어요. 팔다 남은 거라 식어 빠진 치킨이었지만 지훈에게는 소중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오늘도 이게 전부네. 지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갑을 열어보니 오늘 받은 일당 4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내일 면접 교통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빠듯했어요. 지하철 3호선 을지로 입구역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던 지훈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계단 아래 구석진 곳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얇은 회색 외투 하나만 걸친 채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할아버지였어요. 나이는 70 정도로 보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왼손목에는 낡은 금색 손목 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오른손으로는 그 시계를 꼭 쥐고 계셨죠. 지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도 고시원 월세를 겨우 내고 있는 형편이었거든요. 이번 달 월세 25만 원도 아직 못 냈는데 지갑을 다시 열어보니 교통카드 잔액도 3천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면접 가려면 지하철비도 모자라겠네. 그런데 할아버지의 떨리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추위에 얼어 죽으시겠어. 지우는 혼잣말을 하며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첫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산 유일한 겨울옷이었죠. 15만 원이나 주고 산 소중한 옷이었어요. 할아버지.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탁한 눈동자 속에서도 순간 날카로운 빛이 스쳤죠. 누구야? 할아버지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혹시 추우시면 이거 입으세요. 지우는 패딩을 할아버지 어깨에 걸쳐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아니야, 아가씨. 이런 걸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집이 가까워서 금방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훈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지하철을 타고 40분이나 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가씨는 어떻게 하고?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할아버지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손목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가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지우는 급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더 있으면 추위 때문에 패딩을 다시 달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다시 불렀어요. 아가씨, 이름이 뭔가? 지우는 뒤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김지훈이에요. 할아버지는 그 이름을 몇 번 되뇌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계단을 올라가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는 패딩을 꼭 끌어안고 앉아 계셨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지우는 이미 추위가 몸속 깊숙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아, 진짜 춥다. 지우는 팔짱을 끼고 몸을 웅크렸어요. 다른 승객들은 모두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지훈 혼자만 얇은 니트 차림이었어요. 사람들이 지훈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어요. 월세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최소한으로만 틀어놨던 방은 더욱 춥게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2개나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면접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지우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몇 시간 뒤면 정은테크 면접을 보러 가야 했거든요. 결국 지우는 밤새 뒤척이며 한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났을 때 거울 속 지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다크서클도 진하게 생겨 있었죠. 이런 얼굴로 면접을 보면 어떻게 될까? 지훈은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가야지 뭐. 지훈은 한숨을 쉬며 옷장을 열었어요. 유일한 정장인 검은색 니트와 회색 바지를 꺼냈습니다. 2년 전에 산 옷이라 약간 작아진 느낌이었지만 달리 입을 게 없었어요. 정은테크 본사는 성수동에 있는 2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지우는 다른 지원자들을 보고 위축됐어요. 모두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면접장에서 면접관 3명이 지훈을 마주했습니다.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요? 가운데에 앉은 면접관이 물었어요.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 회사에서도 그런 자세로 성실하게 일하고 싶어요. 면접관 중 한 명이 서류를 보며 물었어요. 주소지가 고시원이네요? 생활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지우는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현재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면접관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는 게 보였어요. 지우는 불안해졌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을까요? 지훈이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3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이 간단히 답했죠. 면접이 끝나고 나서 지훈은 로비를 나서려 했어요. 그런데 문득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지훈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회사 건물 근처에서 직원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제 만났던 할아버지와 너무 비슷한 뒷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할아버지가 여기 있을 리 없잖아.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지하철역을 향했어요. 면접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지훈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은테크 인사팀에서 온 불합격 통보였어요. 안타깝게도 이번 채용에서는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훈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받아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등록금 납부일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지우는 고시원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같은 시간 정은테크 본사 20층 회의실에서는 대표 정민우가 임원진과 함께 채용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38세의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2세 경영인이었어요. 이번 채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사 이미지입니다. 정민우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프리미엄 기업이니까 직원들도 그에 맞는 수준이어야 해요.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실 건가요? 정민우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출신 학교, 거주지, 부모 직업까지 다 확인해야죠. 가난한 환경 출신들은 회사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비서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지원자는 어떻게 할까요? 김지윤이라는 여학생인데 주소지가 고시원이네요. 정민우는 서류를 받아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고시원? 이런 애들이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해? 부장님, 이런 서류는 아예 폐기 처분하세요. 인사팀장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면접 점수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점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민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 직원이 고시원에 산다고 소문나면 어떻게 보겠어요? 당장 불합격 처리하고 서류도 폐기하세요. 그 순간 지우는 을지로 지하상가의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지훈이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떡볶이 하나랑 김밥 하나 포장해줘. 손님이 주문을 했어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훈은 빠르게 음식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7,000원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것도 감사했어요. 떡볶이 국물이 튀어서 앞치마에 붉은 얼룩이 생겼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몰려왔거든요. 그런데 오후 4시쯤 지우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분은? 지훈이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어제 패딩을 드렸던 할아버지가 지하상가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와는 달리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누군가 할아버지를 따라가며 말을 걸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행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지우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지? 회장님이라고 했나?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지. 내일 다시 나와볼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음식을 포장하던 손을 멈췄어요.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 보이지? 할아버지는 지훈이 있는 가게 쪽을 힐끗 보고 지나갔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수행원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아가씨, 아직 안 됐어요? 기다리던 손님이 재촉했어요. 아, 죄송해요. 지금 다 됐어요. 지우는 정신을 차리고 포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할아버지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회장님이라고 불렸는데 진짜 회장님이신 걸까? 그럼 왜 어제는 노숙자처럼 지내셨지? 지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정은테크에서는 정민우가 부하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앞으로 채용할 때는 더 까다롭게 검증하세요. 정민우가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배경이 좋지 않은 지원자들은 아예 면접 기회도 주지 마세요. 부장님, 그럼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민우는 비웃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는 실력과 인성을 중시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가난한 환경 출신들은 대부분 인성에 문제가 있어요.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김지훈 지원자 서류 폐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불합격 통보도 발송했어요. 잘했어요. 정민우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세요. 우리 회사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걸러내는 게 중요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지우는 떡볶이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서 다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일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분명히 같은 분인데 왜 그렇게 다른 모습이었을까?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니겠지? 지우는 고시원에 들어가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은 또 다른 면접이 있어야 하는데 지우는 한숨을 쉬며 구직 사이트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지훈이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관리사무소 앞에 노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관리비 연체 통보서였어요. 3개월치 관리비 15만 원을 일주일 안에 내지 않으면 퇴실 조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우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번 달 월세 25만 원도 못 냈는데 관리비까지? 이제 정말 갈 곳이 없겠구나.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룸메이트 박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완전 이상한데? 소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나가라고 해. 관리비 3개월 밀렸다고. 일주일 안에 안 내면 쫓겨나. 갈 곳이 없어.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 아르바이트비로는 안 되겠어?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떡볶이 가게도 시급 깎는다고 하고 다른 일자리도 못 구하겠고 정말 막막해. 소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 당분간 있어도 돼. 원룸이라 좁긴 하지만 어쩌겠어. 고마워, 소연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면 어떡하지? 지우는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소연의 원룸으로 이사한 지우는 작은 짐가방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2년 동안 모은 물건이라고는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거든요. 소연이 짐을 받아들고 말했어요. 이게 다야? 지훈아, 괜찮을 거야. 일이 잘 풀릴 거야. 근데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돼? 요즘 떡볶이 가게 다닌다고 했잖아. 거기서 정규직 얘기도 나왔다며? 그것도 문제야.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이 정규직 전환 얘기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매출이 떨어져서 오히려 시급도 7,000원에서 6,000원으로 깎는다고 해. 헐, 6,000원? 그럼 최저임금도 안 되잖아. 왜? 장사가 그렇게 안 되나? 소연이 의아해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지하상가 자체가 사람이 많이 줄었나 봐.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떨어지니까 사장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래도 불법 아니야?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신고하면 아예 잘릴 수도 있잖아. 지금으로서는 이것도 감사한 거야. 지훈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일 찾아야겠네. 편의점이라도 알아볼까? 그래야지. 근데 요즘 편의점도 경력자 우선이래. 신입은 잘 안 뽑는다고 하더라고. 지훈은 구직 앱을 켜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경력 3년 이상, 대졸자, 우대라는 조건들만 가득했습니다. 새벽 5시, 지훈은 소연이 자고 있는 사이에 조용히 나갔습니다. 을지로에 있는 인력사무소로 향한 거예요. 추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지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자리만 구할 수 있다면 추위쯤은 참을 수 있었어요. 지하철 첫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인력사무소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지훈은 유일한 여성이자 가장 어린 사람이었죠. 다들 지훈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여기 처음이야? 이런 데는 어떻게 알고 왔어? 옆에 앉은 아저씨가 물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남자들 일이 많아. 공사장이나 창고 일이거든. 아가씨 같은 사람은 다른 데 가는 게 나을 텐데. 오늘 여성 인력 필요한 곳 있나요? 지훈이 사무소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오늘은 건설 현장 인력이랑 물류창고 일밖에 없는데 둘 다 남자만 뽑는다고 하네요.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창고 일도 괜찮아요. 뭐든지 할게요. 힘든 일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간절해요. 지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남자 위주로 뽑는다고 하네요. 20kg짜리 포대를 하루에 수백 개씩 나르는 거라서. 죄송해요. 그럼 청소 일은 없나요? 사무실 청소라도 좋고요. 지훈이 다시 물었어요. 청소는 보통 새벽 시간대인데 여자 혼자서는 위험하다고 안 뽑아요. 보안상 문제도 있고. 지훈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일은 여성 인력 필요한 곳 있을까요? 글쎄요, 확실하지 않아요. 요즘 그런 일도 경쟁이 치열해서 그냥 내일 다시 와보세요. 지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인력사무소를 나왔습니다. 해는 이미 떠올랐지만 마음은 더 어두워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명동 시계거리를 걸어가던 지훈은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쓰러졌나?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급하게 다가가 보니 며칠 전 패딩을 들였던 할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 달려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어요. 할아버지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훈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지훈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외면하며 지나갔습니다. 바쁘다며, 관련 없다며, 귀찮다며 모두가 피해갔어요. 119 신고해 주세요. 제발. 지훈이 다시 외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들 휴대폰을 꺼내서는 구경만 했어요. 지훈은 직접 119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명동 시계거리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지훈은 할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할아버지가 가끔 중얼거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희미한 목소리로 지훈의 이름을 불렀어요. 네, 할아버지. 지훈이에요. 지훈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할아버지가 간신히 말했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 가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하자 응급구조사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세요? 구급대원이 지훈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럼 병원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따라갈게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 접수를 하는데 보증금이 필요했어요. 일단 10만 원 정도 결제하시면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체크카드를 꺼냈어요. 통장 잔고는 12만 원이 전부였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지훈이 카드를 내밀었어요. 할아버지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병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했습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니겠지? 병원 진료가 끝나고 2시간이 지나서야 할아버지가 깨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지훈에게 알려줬어요.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혈당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신 것 같아요.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관계자들이 할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담당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환자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발견해서 모셔온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지훈이 궁금해했습니다. 신분증 확인해 보니 정은테크 설립자이신 정 회장님이에요. 이 병원 후원자이기도 하시고요. 간호사의 말에 지훈은 깜짝 놀랐어요. 네, 정은테크요? 제가 며칠 전에 면접 본 그 회사요?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차림으로 길거리에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운전기사나 비서가 함께 다니시는데 지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정말 회장님이셨구나. 그런데 왜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할아버지를 만나러 병실에 들어간 지우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 회장은 지훈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너 덕분에 살았구나. 할아버지가 정 회장님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차림으로 계셨던 거예요? 지훈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 아들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 회사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싶었고, 그래서 일부러 그런 차림으로 돌아다녔던 거야. 아, 그래서 회사 근처에서 보셨구나. 지훈이 납득했습니다. 근데 지훈아, 너는 왜 면접을 봤는데 떨어진 거야? 분명 괜찮은 아이 같은데. 정 회장이 의아해했어요. 그냥 실력이 부족했나 봐요. 요즘 경쟁이 심하잖아요. 지훈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닐 거야. 너 같은 아이가 실력이 부족할 리 없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정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정은테크 본사에서는 정민우가 임원진을 불러 모으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우리 회사 채용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정민우가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혁신하시겠다는 건가요? 인사팀장이 물었어요. 더 체계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만들 겁니다. 실력과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정민우는 지훈의 서류 폐기 사실은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 탈락한 지원자들 중에 재검토할 사람은 없나요? 젊은 직원이 질문했어요. 정민우는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재검토?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공정하게 심사했어요.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습니다. 그 순간 비서팀장이 들어와 정민우의 귀에 속삭였어요. 대표님, 급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는데요. 정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병원에? 어떻게 된 거예요? 길에서 쓰러지셨다고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발견해서 병원에 모셔다 드렸다고 하네요. 정민우는 당황했어요. 왜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쓰러지신 거지? 운전기사는 뭐 했고?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온 게 전부예요. 정민우는 회의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혹시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안 돼요. 우리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비서팀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몰래 삭제하고 있었거든요. 이 파일들 다 지워버려. 혹시 모르니까. 비서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어요. 그런데 이게 감사팀에 들키면 어떻게 해요? 젊은 직원이 걱정했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돼. 조용히 처리해. 비서팀장은 냉정하게 답했어요. 병원에서 정 회장은 지훈에게 자세한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너는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어?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고시원에서 쫓겨나서. 지훈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 회장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좋은 아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니. 지훈아, 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하지만 이미 떨어졌는데요. 지훈이 의아해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볼게. 분명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야. 정 회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정민우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민우가 황급히 병실로 들어왔어요. 정 회장은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민우야, 너 오는 길에 혹시 회사 일 정리하고 온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아버지 걱정돼서 바로 왔어요. 정민우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정 회장은 지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살려준 은인이야. 김지훈이라고 해. 우연히 우리 회사에 면접도 봤다더구나. 정민우는 지훈의 이름을 듣자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김지훈? 혹시 고시원에 사는? 왜 안 와? 정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익숙해서. 정민우는 당황하며 둘러댔어요. 정 회장은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민우야, 너 혹시 이 아이 서류 봤어? 글쎄요. 워낙 지원자가 많아서 일일이 기억하기는. 정민우가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정 회장은 확신했어요. 분명 아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10시, 지훈의 휴대폰에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정은테크 인사팀에서 온 문자였어요. 축하드립니다. 최종 면접에 합격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까지 본사로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은 휴대폰을 몇 번이나 다시 봤어요. 분명히 며칠 전에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소연아, 이거 봐. 지훈이 소연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일찍 깨워? 소연이 잠결에 투덜댔어요. 정은테크에서 합격했다고 문자 왔어. 근데 이미 떨어졌다고 했었잖아. 소연이 눈을 비비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진짜네? 이상하다. 혹시 실수로 온 건 아냐?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겠어? 지훈이 망설였어요. 일단 전화해봐. 확실하게 해야지.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정은테크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지훈입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김지훈님 맞으시죠? 회장님 직접 지시로 채용이 결정됐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인사팀 직원이 친절하게 답했어요. 회장님 지시요?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정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자세한 내용은 출근하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병상에서 정 회장이 직접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정 회장은 인사팀장을 병원으로 불렀거든요. 김 과장, 김지훈이라는 지원자 기억나? 정 회장이 침대에 누운 채 물었어요. 아, 그 고시원에 사는 여학생 말씀이시죠? 불합격 처리됐는데요. 인사팀장이 답했습니다. 누가 불합격시켰어? 정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게 대표님 지시로 출신 성분이 회사에 맞지 않는다고 하셔서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화가 났어요. 출신 성분?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아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당장 합격 처리해. 네. 하지만 이미 서류도 폐기했는데요. 인사팀장이 당황했습니다. 폐기했다고? 누가 그런 지시를? 정 회장이 분노했어요. 대표님이 직접. 아무래도 회사 이미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돼. 당장 그 아이 서류 복구해서 합격 처리해. 이건 내 명령이야. 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정 회장은
며칠 전 지훈이 벗어준 패딩을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패딩 안주머니에서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적힌 메모였습니다. 지훈이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받은 격려 편지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아이가 진정으로 착한 아이구나. 정 회장은 그때 확신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훈이 정은테크에 출근하자 회사는 술렁였어요. 특히 정민우는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 과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민우가 인사팀장을 불러 다그쳤어요. 회장님 직접 지시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인사팀장이 움츠러들며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그 여학생을? 정민우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여학생이 회장님을 병원에 모셔다 드렸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은혜를 갚으시려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은혜를 갚아?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잖아. 정민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서류도 다시 복구하라고 하셨고요. 정민우는 불안해졌어요. 아버지가 뭘 알고 계신 걸까? 그때 정 회장의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대표님, 회장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뭔 일로? 정민우가 긴장했어요. 직접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네요. 지금 바로 올라가시라고. 정민우는 마지못해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찾으셨어요? 민우야, 김지훈 그 아이 채용한 거 알지? 정 회장이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아이가 내 생명을 구해줬어. 그런데 너는 왜 그런 좋은 아이를 떨어뜨린 거야? 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게 실력이 부족해서. 정민우가 둘러댔어요. 실력이 부족하다고? 면접 점수는 나쁘지 않았던데? 정 회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건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어떤 요소들? 정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정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를 댈 수가 없었거든요. 한편 감사팀에서는 비서팀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요청한 파일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감사팀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사라졌다고? 어떻게? 감사팀장이 놀랐어요.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된 것 같은데 누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런 권한이 있지? 비서팀이나 임원진 정도만 가능할 텐데요. 당장 조사해. 이건 문제가 있어. 감사팀장이 엄한 표정으로 지시했습니다. 비서팀장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증거인멸 작업이 들킨 줄도 몰랐죠. 다 처리했나? 비서팀장이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네, 중요한 파일들은 다 지웠어요. 그럼 이제 안전하겠군. 비서팀장은 안도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지우는 첫 출근 날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지훈이 출근한 지 사흘째, 정민우는 긴급히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지훈 신입사원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정민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채용하셨는데 뭘 논의한다는 거죠?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명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순 없어요. 회사는 감정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임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일단 인턴으로 강등시키겠습니다. 정식 직원으로는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니까요. 정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반대하시면? 인사팀장이 우려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책임지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 안정성이 우선이에요.
정민우는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한편 지우는 회장실에서 정 회장의 비서 김 부장과 업무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었어요. 지훈 씨, 오늘부터 회장님 업무 보조를 맡게 됩니다. 김 부장이 친근하게 설명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회사에 이상한 점 없었나요? 김 부장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이상한 점이요? 지훈이 의아해했습니다. 사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특히 대표님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어서요. 김 부장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떤 움직임이요? 지훈이 궁금해했습니다. 직원 복지 예산이 이상하게 집행되고 있어요. 분명히 승인된 금액보다 적게 쓰이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도와줄 수 있나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지훈이 당황했습니다. 회계자료 확인을 좀 해주세요. 회장님 명의로 접근하면 모든 자료를 볼 수 있거든요. 김 부장이 지훈에게 회장의 사원증을 건넸어요. 지훈은 회계팀으로 가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복지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지훈이 사원증을 제시했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회계팀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이상한 폴더가 나타났어요. 홀로그램 보안 폴더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지훈이 물었어요. 회장님 전용 보안 폴더인 것 같은데요. 특별한 권한이 있어야 열 수 있어요. 회계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지훈이 회장 사원증을 스캔하자 폴더가 열렸어요.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가족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훈의 눈을 끄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는데 정 회장의 손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지훈? 지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이 나와 비슷하네. 더 자세히 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2002년 교통사고로 실종, 생존 가능성 희박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손이 떨렸어요. 왜 갑자기 소름이 돋지? 그때 또 다른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 회장의 오래된 일기였어요. 지훈이는 내 유일한 손녀였다. 하루 종일 그 아이 생각뿐이다. 살아있다면 지금쯤 20살이 넘었을 텐데. 길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혹시 지훈이가 아닐까 싶어 마음이 아프다. 일기를 읽던 지훈은 충격에 빠졌어요. 회장님이 노숙자 행색을 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혹시 실종된 손녀를 찾으려고? 그런데 이름이 나와 똑같네. 지훈은 급히 휴대폰으로 보육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지훈인데요. 혹시 제가 보육원에 왔을 때 기록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지훈이 맞구나. 오랜만이다. 뭐가 궁금해? 보육원 선생님이 반갑게 답했어요. 저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2002년에 교통사고 관련해서 왔다고 들었는데. 아, 그때 너 정말 어렸지. 원래 이름은 정지훈이었어. 김지훈은 입양될 때 바뀐 거고. 지훈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지훈? 그럼 내가 정 회장님의. 한편 감사팀에서는 정민우의 비리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감사팀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뭔가 대표님 개인 계좌로 회사 돈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요. 복지 예산 명목으로요. 얼마나? 감사팀장이 긴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3억 원 정도 됩니다. 더 조사하면 더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네. 당장 조사 착수해. 하지만 정민우는 이미 감사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비서팀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감사팀이 우리를 조사하고 있어. 당장 막아야 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서팀장이 물었습니다. 감사실 출입을 차단해.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해. 그리고 인사팀의 지시에서 김지훈 해고 서류를 준비하라고 해. 김지훈도요? 왜요? 아버지가 너무 그 여자 편을 들어. 걸림돌이 되기 전에 제거해야겠어. 정민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회장님이 날 특별하게 대해준 이유, 노숙자 행색을 한 이유, 모든 게 연결되는 거구나. 하지만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지? 믿으실까? 지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 정민우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김지우는 출근하지 마라. 해고 처리할 거니까. 정민우가 인사팀에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반대하시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 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결심했어요. 진실을 밝혀야겠어. 회장님을 위해서라도. 지우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회장님을 도와야겠어. 다음 날 새벽 지우는 회사에 몰래 들어가 비서팀이 삭제한 파일들을 복구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전공이 아니었지만 인터넷에서 복구 프로그램을 찾아 시도해 봤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파일들이 남아 있었어요. 정민우가 회사 복지 자금을 개인 차명 계좌로 빼돌린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무려 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횡령이잖아. 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우는 증거 파일들을 USB에 복사해서 감사팀에 전달했습니다. 팀장님, 이 자료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증거인 것 같아요. 지훈이 감사팀장에게 USB를 건넸어요. 어디서 구한 거야? 감사팀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비서팀이 삭제한 파일을 복구한 거예요. 정 대표님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들이 들어있어요. 감사팀장은 파일을 확인하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횡령이네. 당장 회장님께 보고해야겠어. 바로 그날 오후 정 회장이 병원에서 퇴원해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민우야, 이사회 전체 회의를 소집해라. 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이시죠? 정민우가 당황했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어. 모든 이사들을 불러 모아. 1시간 후 이사회실에는 모든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지훈도 회장의 지시로 참석하게 되었어요. 정민우는 불안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먼저 감사팀 보고를 들어보시죠. 감사팀장이 일어서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정민우 대표가 회사 복지 자금 5억 원을 개인 계좌로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어요. 정민우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 그런 거짓 자료를 만든 거예요? 정민우가 발끈했어요. 거짓 자료라고? 정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이겠네. 정 회장은 지훈을 가리켰어요. 이 아이가 바로 내 생명을 구해준 김지훈이야. 며칠 전 길에서 쓰러진 나에게 패딩까지 벗어준 은인이지. 이사들이 모두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우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아이를 왜 불합격시켰는지 궁금하네. 혹시 가난하다는 이유로? 정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에요. 단순히 실력 부족으로. 정민우가 변명했어요. 실력 부족? 정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면접 점수는 상위권이었는데 오히려 고시원 주소를 보고 부적격 판정을 내린 거 아냐?
정민우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정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노숙자 행세를 하며 거리를 돌아다녔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 추운 밤에 자신도 어려운 상황인데 패딩을 벗어준 사람은 지훈이 뿐이었어. 이사들이 감동했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직원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배려와 희생 정신을 가진 진정한 인재지. 정 회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팀장이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CCTV 복구 결과와 은행 계좌 내역을 통해 횡령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정민우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나는 회사를 위해서. 변명도 궁색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회사 돈을 훔쳤다고? 정 회장이 분노했어요. 이런 아들을 둔 내가 부끄럽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정민우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비서팀장도 횡령 공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정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자리 하나 구하지 못해 헤맸는데 이제는 회사의 영웅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정 회장이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비리를 찾아내지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지훈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 인사팀 정직원으로 일해줄 수 있겠어? 물론 처우는 신경 쓰지 마. 제대로 대우해 줄 테니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드디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 회장은 지훈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지훈아, 앉아라. 할 말이 있어. 정 회장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사실 나에게는 오랫동안 찾고 있는 사람이 있어. 정 회장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내 손녀 지훈이라고 하는데 20년 전에 교통사고로 실종됐거든. 지훈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이야기 예전에 들었어요. 파일에서 봤거든요. 그래, 내가 봤구나. 정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아이 이름이 정지훈이었어. 너와 이름이 같아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한 느낌이 들었지.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제가 그 손녀일까요? 저도 원래 이름이 정지훈이었거든요. 2002년 교통사고 후에 보육원에 갔다고 들었어요. 정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야? 그럼 혹시? 확실하게 하려면 검사를 받아봐야겠어. 지훈도 동의했습니다. 네, 저도 궁금해요.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 회장과 지훈은 긴장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유감스럽게도 혈연 관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훈은 실망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정 회장도 아쉬워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생명의 은인이자 착한 마음을 가진 진짜 가족 같은 존재지. 정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를 공식적으로 후원하고 싶어. 앞으로 학비며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겠어. 정말이에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따뜻한 집도 마련해 줄게. 더 이상 고시원 같은 곳에서 지내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훈이 감격했습니다. 한편 정민우의 횡령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대기업 2세의 비리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어요. 정은테크 대표 정민우, 회사 복지 자금 5억 원 횡령.
뉴스 헤드라인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가난한 직원 차별하며 회사 돈 빼돌려. 언론은 정민우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어요. 정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진정한 복지 기업이 될 거야. 정 회장이 임원들에게 선언했어요. 청년 채용도 대폭 확대하고 경제적 배경보다는 인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채용 시스템을 만들겠어요. 지우는 새 집에 이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작은 원룸이었지만 지훈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따뜻한 보일러, 깨끗한 화장실, 작은 부엌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소연아, 고마워. 너 덕분에 버텼어. 지훈이 소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뭘 친구 사이에. 근데 정말 대박났다. 소연이 부러워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 좀 도와줄 차례 아냐? 당연하지. 지우는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자 남을 도울 여유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봉사활동 동아리를 만들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환경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취업 준비를 도와주는 멘토링도 시작했습니다. 저도 힘들 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지훈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정 회장은 더욱 흐뭇해했습니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저런 아이야말로 진짜 보물이지. 어느 날 정 회장이 지훈을 부르더니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지훈이 상자를 열어보니 정 회장이 항상 차고 다니던 그 낡은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시계야. 아버지가 주신 거거든. 지훈이 받을 수 없어요. 너무 소중한 물건인데. 지훈이 사양했어요. 아니야, 내가 받아야 해. 정 회장이 고집했습니다. 그날 밤 너에게 패딩을 받으며 느꼈던 따뜻함을 절대 잊지 말라는 뜻이야. 작은 선행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너를 통해 배웠어. 지우는 감동했습니다.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어요.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거야. 정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몇 달 후 정은테크는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공정한 채용 시스템과 직원 복지 정책으로 모범 기업으로 평가받게 됐어요. 지우는 인사팀에서 청년 채용 담당자로 일하며 자신과 같은 어려운 처지의 지원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지우는 퇴근길에 예전 그 지하철역을 지났습니다.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들이 보였어요.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가방에서 핫팩과 따뜻한 음료를 꺼내 나눠줬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며 지우는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정 회장님 말씀이 맞아. 작은 선행이 정말 큰 기적을 만들었구나. 지훈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